삼공유사는 여기 배터리의 에너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춤은 무형이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거든요. 우리 글이 없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대중문화 예술로서 세계적인 조건에 BTX하고 기생충이라는 말이에요. 갖고 싶어요. 탐나니까. 교과서요. 우리가 많이 교과서를 통해서 문화재를 접했으니까 교과서인 것 같아요. 서랍 한켠에 잘 정리해서 넣어놓은 사진첩이 생각이 나요. 불탄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주워서 만져보니까 문화재는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유사란 뭐냐 하는 것을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현대인의 보물, 스마트폰이죠. 누가 보도 이게 물건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거 아무 깡통이 아니고. 그러면 삼국유사란 뭐냐? 삼국 유물이 이 몸통이라면 삼국유사는 여기 배터리의 에너지라는 거죠. 삼국이 우리 옛날 조상들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남겨진 유물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의 정신이나 문화는 볼 수가 없고 유사로서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로서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보물이 됐다는 것은 바로 삼국의 역사 속에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배터리에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단군 신화도 없었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신화든 역사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곰 이야기라든지 웅녀 얘기라든지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있는 건국 신화를 모를 뻔했다. 이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 하나가 됐던 그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 역사의 알이고 마음의 알이고 정신의 알이다. 한국에도 그리스 신화와 못지않는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상상적 공간이고 역사의 시원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고 싶다. 그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작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 유행한다는 것 중에서 뉴트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레트로라는 것이죠. 근데 할머니 세대의 그 나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골동인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것을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나전을 보기 때문에 나전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이러니하지만 더 멋지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그걸로 맨 처음에 불경들을 언해하기 시작하죠. 우리말로 바꾸기 시작하죠. 당시에 세종이 말하면 그 사대부들의 특권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가 드러납니다. 세계 언어 역사상 민중을 위해서 말하면 만들어낸 유일한 문자라고 제가 그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맨 먼저 저희 시험 삼아서 만들어 낸 책이 월인 청강지구이잖아요. 훈민정음을 큰 글자로 달고 그 아래다가 한자로 적어 놓는 거거든요. 세종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세종이 자기가 한글을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으면은 민족의식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글이 없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민족정신은 저희가 말과 글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말하자면은 세종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 민족이라는 말도 없었을 겁니다. 박물관에 자주 방문한다던가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 뭐 주변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등이 있겠죠. 인터넷이나 SNS에 왜곡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바로 잡는 것들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이나 숭례문 같은 곳을 방문해서 사진 찍어 SNS에 올리면 그것을 알리고 트렌디한 장르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많이 알려주면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나쁜 사람 되지 않기?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왕조의 기록이 이처럼 오랜 기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보존이 아주 양호하게 된 점은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기록물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고, 또 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사의 내용들까지 매우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먼저 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문화재이거나 또는 희귀성 또는 희소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더 우리가 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재를 뜻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무용이라는 장르가 무형의 문화유산이라서요. 사실은 유형의 문화유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 한복이라던가 어떻게 저런 염색을 할 수 있었지? 사실 지금도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그 장인들이 다 돌아가셔서 사실 재현해내기도 어렵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사실 춤은 무형이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거든요.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무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디지털화하고 싶다.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많이 발전됐는데 과학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옛날 방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기, 모션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춤의 동작을 모션 캡처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우리 춤의 표준 수치를 만들고 싶다. 그런 노력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화유산들이 우리에겐 정말로 소중해요. 또 그것을 일선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민간 유산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문화유산이 사실 정신적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물론 그 정신적 체계에 대한 어떤 유산도 이제 번역해서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상의 근본이 어디 있었나, 기조가 어딘가 이런 것도 좀 소개할 것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 소리 대중문화 예술로서 세계적인
조건이 BTX하고 기생충이란 말이야. 세계화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작품 가운데 우리의 문화적 요인들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서 과거 우리의 고전들 이런 것들 이거 소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유산들을 유지하는 더 말할 거 없고 앞으로 새로운 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하는 K-팝 그 정도가 국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먹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유명사고 외국에도 그렇게 퍼졌으니까. 이게 뭐 싸이월드나 뭔가 왜 컨텐츠 중에서 되게 우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던 거 이런 것도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아무래도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전자기기 쪽이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시대의 문화와 역사, 사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영상이 문화가 되지 않을까, 문화재가. Right now, it would be masks. 아파트가 너무 높고 많고 또 특이할 것 같아요. 폴더폰? 폴더폰? 희소성이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정판? 아이돌 굿즈나 현재의 집회나 동전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엽기 떡볶이요. 만약에 드라이브스루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물로 지정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좀 발전해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을 빛낸 김연아의 스케이트 같은 것들이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나라 국보들이 그때쯤에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